여러분의 지속가능한 머슬 창고입니다. 헬스 운동하는 대부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우리 뚠뚠이들은 체지방이 잘 안 빠지고 우리 메루치 친구들은 살과 근육이 잘 안 붙어서 고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나 잘생겼는데 운동까지 하는 기만자들이 있다면 나가버리세요. 오늘 헬스 초보, 중급자들까지 간과하고 있는 식단 체크리스트 딱 5가지만 물어볼 테니 이 중에 2개 이하는 헬린이, 3개 이하는 보통, 4개까지 맞추면 훌륭한 것이니 쭉 본 다음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들만 잘 알고 실천만 해도 지금 운동, 식단하는 것에 효율이 최소 2배 이상은 될 것입니다. 자,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맞춰보세요. 1번, 단백질은 운동 끝나자마자 먹어야 효과가 있다. 혹시 헬스 시작할 때 주변인 또는 헬스장 형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현대까지 여러 연구들이 나왔지만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 2017년 국제스포츠영양학회는 근육 트레이닝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근단백질의 합성 감도가 높아진다라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영양학에서 대체로 일치되는 견을 보였습니다. 잠깐 진정하세요. 이를 위해서는 지칠 정도로 운동을 했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운동 직후 한두 시간 이후가 단백질 합성 감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24시간 이내에 적절하게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점. 운동 끝나고 못 챙겨 먹었다고 아예 포기하지 말고 24시간 이내에만 꼭 챙겨 드세요.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은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 보통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이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 곳에서 적극적으로 운동 전후 반드시 탄수화물을 잘 챙겨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죠. 또 몇몇 연구에서는 탄수화물을 잘 챙겨 먹었을 때 운동 효과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글루코스, 글리코겐 등등 어려운 인체적 작용을 제외하고서라도 탄수화물은 우리가 힘을 쓸 때 필수적인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을 챙겨 먹을 때 적게 먹니 많이 먹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탄수화물을 적당히 챙겨 먹는 것입니다. 빵이나 인스턴트 음식 같은 가공 탄수화물보다는 현미밥, 고구마 등 양질의 탄수화물을 적절히 챙겨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운동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3번, 단백질은 최대한 많이 먹어야 한다? 계속 X 나오면 맞출까봐 이번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보통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지방은 줄이고 단백질을 최대한 많이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얼마나 챙겨 먹어야 하나? 보통 자신의 몸무게에서 1.6g 정도 곱한 양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70kg의 남성이라면 하루 약 112g의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이 좋죠. 또 탄수화물과 지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 식사를 살펴보세요. 내가 평소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자주 먹는지, 밖에서 간식을 자주 사 먹는지. 보통 이 2개의 습관에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들을 조금씩만 줄이더라도 여러분의 탄수화물, 지방은 줄어들고 단백질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나는 좀 더 자세하게 계산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은 마지막에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조건 안 좋다. 자, 이제부터 슬슬 헬창 중급, 고급의 영역입니다. 제가 설정한 정답은 X입니다. 이것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운동 관련 선수이신가요? No. 99%는 아닐 겁니다. 그 말은 즉 많이 먹어봤자 다들 정상 범위 내에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을 것이고 지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웬만큼 단백질을 먹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끔 운동 영상에 단백질 많이 먹으면 문제 생긴다는 댓글이 달리는데 저는 이것이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의 핑계라고 봅니다. 실제로 2017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캠퍼 박사팀은 이미 선행된 단백질 관련 연구들의 결과들을 분석한 결과 백색 육류나 유제품에 든 단백질은 신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우리가 선수 정도로 운동해서 과한 단백질을 챙겨 먹거나 또는 적색 육류만 챙겨 먹는 부자이거나 지병이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 단백질을 먹어서 신장에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번, 단백질 보충제는 효과가 있다. 헬스나 단백질 보충제를 어정쩡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보들, 단백질 보충제는 효과가 없다고. 단백질 보충제가 효과가 없다면 진작에 전문가들에게 공격당했을 겁니다. 다만 직접 챙겨 먹는 단백질이나 요리보다 단백질 보충제 비율이 더 높은 의존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각심을 깨워줬을 뿐이죠.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는 단기적, 장기적 근육 트레이닝에 효과가 좋습니다. 운동 후 챙겨 먹어주면 단기적으로는 근단백질의 합성에 좋을 뿐더러 장기적으로도 근육 비대와 근력 강화의 효과를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적절한 단백질 보충제 섭취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있는 몸을 위해서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보충제는 보충제일 뿐 기본적인 운동과 식사는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체크리스트 중에 몇 개 맞추셨나요?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개 이하 헬린이, 3개는 보통, 4개 이상은 헬창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혹시나 식단 관련 꿀팁이나 의료 특강,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아래에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헬스 운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체지방이 잘 안 빠졌나요? 근육이 잘 안 붙었나요? 오늘 확인한 식단 체크리스트 정답을 따라서 실천해보세요.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동하고 식단을 챙길 때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나 많이 못 맞췄더라도 걱정 마세요. 머슬 창고와 함께 알아가면 될 테니까요. 머슬 창고는 곧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 소식을 기다려주세요.